안녕하세요. 리리국어 위티비 이하쌤입니다. 오늘은 국어 개념이나 지식이 아닌 독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은 물론이고 고1, 2 학생들도 지난 4월 24일 날 본 학병 문제를 한번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국어 공부하면서 왜 독해가 안 되지?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독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독해가 가능하다. 독해라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단어를 통해서 해독을 하고 그 문장이나 그 문단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하는 것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독해를 하려고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해가 가능하다. 근데 한두 문제 정도 틀린다 라고 하면 문제 없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그 한두 문제도 극복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요. 독해가 가능한데 문제 틀린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독해가 가능한데 문제를 많이 틀린다. 그죠? 그리고 얘가 문제고 독해가 불가능하다.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독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어휘에서 걸린다라고 하면 사전 찾아보거나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합니다. 영어는 여러분 사전 많이 찾잖아요. 근데 국어는 모국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전 잘 안 찾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어휘가 많이 약하다 생각하면 사전 찾아서 제대로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도 찾아보지만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문맥에 따른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서 그 문장에서 그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한자어일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한자가 안다라고 하면 유추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물론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단어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사전을 찾아보거나 문맥에 따른 적용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 구조입니다. 우리 글의 그 내용의 전개 방식 이런 것들 많이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시적인 그 문단에서 얘기하는 내용 파악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찾아서 주제문을 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글 구조는 여러분 아시죠? 문제 해결 방법, 원인과 결과, 인과 방법, 분류, 대조, 비교,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 구조를 파악하면 글을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 내용 전개 방식 같은 거 찾을 때요. 문단에서 앞뒤 문장을 읽어서 유추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긴 지문을 다 읽고 내가 주제문까지 다 도출하고 정보 파악까지 다 끝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각 문단의 그 다음에 뒤 문장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앞 문단과 특히 또 끝 문단을 집중하셔서 도출하셔야 합니다. 앞 문단은 작가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써놓는 경우가 많고 뒷 문단은 어때요?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중심 내용의 문제점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의의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그 부분만 잘 챙기셔도 여러분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독해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요약입니다. 요약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문단별 요약을 합니다.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뭔지 한 줄 요약도 하시고 두 줄 요약도 하시고 세 줄 요약도 하시고 요약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십니까? 네, 주제문을 도출합니다.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또는 두 문장으로 도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요약 같은 경우에는 독해의 능력이 아주 향상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1, 2 여러분들은 요약 많이 하시면 나중에 비문학 지문도 그렇고 그리고 소설이나 고전소설에서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 독해가 가능하는데 문제 많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책맹이라고 들려보셨죠? 책맹. 책맹은 뭐예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을 책맹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하다 보면 지문맹들이 있어요. 지문맹. 왜냐? 80분 영원 털립니다. 엄청나죠? 힘들어요. 그죠? 모든 에너지 집중을 해서 80분 동안 지문을 읽어내고 선지를 읽어내고 정말 깨알 같은 글자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실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끔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지문맹. 독해돼요? 지문을 안 읽어요. 그죠? 하다 보면 머리 너무 아파요. 그리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중간에 지문을 안 읽어버려요. 당연히 문제 많이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80분짜리를 20분씩 끊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40분씩 60분, 80분.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평 풀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꼭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문맹들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언어 능력도 뛰어나요. 근데 지문맹 친구들은 남들 다 맞추는 거 틀려요. 그래서 왜 그랬니? 읽기가 힘들었대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자기와 싸움에서 꼭 이겨서 지문맹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소문 많이 내주세요.